조성일 선교사입니다. 오늘 그 법인 설립과 관리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실수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 또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피력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도 몇 개 준비해 오고 그랬는데 사실 좀 불완전한 자료입니다. 이 BIR 보고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마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맛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에게 맛은 보여드리고, 제가 잊어먹기 전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사실 일반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한방병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 몇 년 전에부터 필리핀의 한방병원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보사부 밑에서 삐딱인가 뭔가 하는 데를 통해서 한의사 자격증이 나갑니다. 시험도 보고 자격증이 나가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은 안 되는 거고, 양의는 아니고 이 동양 한방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중국 의원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쪽 길을 찾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하고요. 아까 장비 가져오는 문제에 저도 이제 카톡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 질문 중에 장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고가 장비인데, 일단 그 장비를 가져올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디다 놓고 쓰는지 제가 그건 잘 몰라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리스 계약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리스 계약을 해서 장비를 이 병원에 리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이 이 장비를 리스해서 쓰는 걸로, 그리고 관리비를 내는 걸로, 사용료를 내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면 아마 손해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리스 계약하고, 만약에 그것도 이제 여기다 내가 법인을 차려서 우리 법인에서 이 병원 법인으로 리스를 해준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법인을 관리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한국의 어떤 것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리스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병원에서는 한국에다가 돈을 쏴줘야 되죠. 리스비를 쏴줘야 되고, 그러니까 렌탈비를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또 세금이 10%인가 아마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아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법인 얘기 먼저 조금 해야 되는데, 사실 법인,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법인은 전부 다 non-profit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법인이거든, 거의가. 근데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하면 참 좋은데, 파운데이션이 전에는 미니멈 캐피탈이 1밀리언을 은행에 넣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그게 풀려졌어요. 그래서 그걸 안 넣어도 이걸 은행에 넣어서 트레즐러 서티피케이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섹에다가 등록을 해서 이제 파운데이션이 되어지는 건데, 요즘에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밀리언이 없어도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소정의 이제 법인 설립비만 내면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큰 돈이 없어도 파운데이션이 가능하다. 아까 우리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섹이라는 것은 이게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주식으로 주로 이제 그 관계를 하는데, 넌스탁은 스탁이 없어요. 넌스탁은, 종교법인은 넌스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넌스탁은 이 스탁이 없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가 5명이잖아요. 최소의 5명인데 60대 40을 만들려면 사람이 3명이어야지 60이 되고 2명에서 4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사람이 3명 해서 60%, 뭐 4명에서 뭐 80%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기본이 5명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퍼센테이지를 60대 40으로 나눠야 된다. 스탁에 가서는 그게 스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식이 60%를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 다르고, 사람 몇 명에 따라, 물론 그것도 사람은 기본이 5명이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39% 갖고, 뭐 다른 한국 사람이 1% 갖고 그래서 40%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필리핀 사람이 뭐 58% 갖고 1% 줘서 60%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스탁으로 이제 따지는 건데,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종교 법인을 주로 세우니까 종교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장로님 말씀에는 우리가, 바랑가이에 또 뭐 이런 그 메이어 시티홀 뭐 이런 데 가면 그 정부 땅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땅 빌려서 쓰면 정말 좋은데, 그 빌려서 쓰기까지의 그 나의 위치가 좀 있어야 돼. 아무한테나 막 안 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땅도 얻어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건 그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섹을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정말 교회 섹으로, 이거는 100%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하는 그런 그 섹이고, 또 하나는 뭐 선교센터라든지 뭐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라이브리훗 정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땅들,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재산 관리하는 섹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섹하고 분류를 해서, 이 교회를 관리하는 섹은 전부 이양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섹은 이제 나중에 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모든 선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선교지 이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양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이양이 뭐 필리핀에다 그냥 다 넘겨주는 것도 이양이지만, 또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갈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노후해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이양 문제가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까?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면 제일 깨끗하고 좋은데, 문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맹점, 노후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의 다른 선교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연금이라도 있고 뭐 이래서 먹고 살만한데, 노후에도.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사실 그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는 선교부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재산들을 관리를 해서 내가 선교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선교부에서 보니까 그게 그 선교비로서 충당한 거는 다 선교부에 환원을 해야 되고, 개인적인 돈, 친척 집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한테 인정을 해준다.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2가지를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 넌스탁 이 종교 법인을 세울 때,
이제 40대 60은 정확해졌잖아요. 물론 땅을 안 살 경우에는 40대 60 필요 없고 100%도 다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 뭐 5명 싹 다 해가지고 100% 가능하거든요. 근데 단지 하나 이걸 이렇게 세우고도 세크리타리, 그 코퍼레이트 세크리타리라고 그러는데 코퍼레이트 세크리타리는 필리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보드 오브 리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5명이 이사죠. 5명의 보드가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회의 내용을 다 그 세크리타리가 쓰고 그 다음에 보드 오브 리솔루션이라는 페이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보드 오브 리솔루션에 회장하고 그리고 그 세크리타리가 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크리타리의 사인이 없으면 이 서류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필리핀 그 코섹이 있어야 돼. 코퍼레이트 세크리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 중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잘 선정을 하고, 이거는 보드에서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드 미팅을 갖고 코퍼레이트 세크리타리를 다른 사람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이제 이름 쓰고 뭘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법인의 코퍼레이트 세크리타리가 되죠. 그래서 모든 공문서에는 항상 이 코퍼레이트 세크리타리가 거의 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세크리타리얼 서티피케이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프레지던트가 그냥 사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 코퍼레이트 세크리타리를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 적는 거죠. 그 사람은 보드가 아닙니다. 뭐 보드 중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보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 우리가 땅을 사는 문제,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가는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60대 40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근데 그 60대 40을 갈 때 이 보드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가면 제일 좋죠. 부부 예외에 다른 사람 넣을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부부를 대부분 넣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20, 20 해가지고 40을 갔죠. 그 다음에 40이 아니라 그냥 20, 20이 아니라 그건 스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부 2명, 2명입니다. 2명이고, 이제 필리핀 사람 3명을 적는데, 3명을 이제 적어 넣는데, 이 3명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명을 선택할 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절대로 여러분하고 지금 사역하는 파스터는 넣지 마세요. 절대로 넣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파스터가 오늘 정말 좋죠. 진짜 간이라도 빼주고 싶고 다 좋고, 야, 내가 너 찍었어. 내가 너하고 진짜 이렇게 사역할 것이고 앞으로 너한테 다 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선교사님한테 다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트러블이 생깁니다. 물론 안 그러는 분도 있어요. 안 그러는 분도 있지만, 저도 지금까지 27년 동안 사역하면서 27년 동안 같이 사역하는 필리핀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저를 배신하고 나간 분들도 또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보드 자리를 주었을 경우에는 뺏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뭐 아무런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헌금으로 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 끝까지 교회로서 남아야 되고, 끝까지 정말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지금 나하고 사역하는 파스터 이름은 넣지 마라. 이게 제가 발견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발견한 노하우. 그 다음에 서로 아는 사람은 안 되죠. 왜냐하면 셋이 작당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셋이 작당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다. 나만 아는 서로 모르는 세 사람.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너무 무식해도 안 되고.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너무 무식해도 안 돼. 제가 아는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이걸 맡겼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변호사가 이 세 사람을 꼬셔가지고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만 알고 이 세 사람은 모르는 사람, 너무 똑똑하지도 않고 너무 무식하지도 않은,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섹이 마닐라에 있으면 뭐 블락간에 한 명, 까비떼에 한 명, 저 수빅에 한 명, 이렇게 있으면 제일 좋아. 사인하려면 와야 되잖아요. 사인하려면 와야 되는데 사인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세 달에 한 번은 만나줘서 밥도 사주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 보드 멤버한테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이건 무슨 뭐 다 빼먹으려고 그러시면 안 되지. 밥 사준다 보면 이게 가까워지는 따로따로 만나래요. 나는 그 사람 만나고 나는 이 사람 만나고. 사실 회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회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회의하고 이렇게 써요. 많은 경우에. 제가 이런 못된 방법을 가르쳐줘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그 모든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큰 문제 됩니다. 이거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갔는지 몰라요. 못 찾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폼 사갖고 그 폼 사서 그걸 쓰는 겁니다. 이름 쓰고 그 주소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섹을 등록하려고 하면 이름을 먼저 요즘은 섹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름을 리저베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름 리저베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없으면 오케이가 나오면 그걸 리서브를 하는데, 리서브 하는데 일주일 리서브 하는 게 있고 보름 하는 게 있고 한 달, 뭐 세 달까지도 리서브가 되더라고요. 근데 길면 길수록, 리저베이션이 길면 길수록 돈을 조금 더 내요. 근데 얼마 안 돼요. 그냥 60회서 뭐 50회서 이러니까 그거 이름 리서브를 해놓고 그 이름에다가 이제 5명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각각 가서 사인 받고 주소 쓰고 그 사람들의 틴 넘버가 있어야 돼요. 그 틴 넘버는 아까 장로님 말씀했듯이 여러분 BIR에 가면 폼이 있어요. 틴 넘버를 신청하는 폼이 있어요. 그거 신청하면 250회선가 350회선가 내면 바로 틴 넘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틴 넘버 쓰면 그래서 넣는데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그 바이러스가 있어요. Article of Incorporator 하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 primary purpose, 그러니까 이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섹이 조금 스트릭해져서 같은 계통이 아니면 안 해줘. 그러니까 뭐 이 섹을 만들어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잘 안 해줘요. 같은 걸로 뭉쳤을 때 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섹에 있는 어떤 그 변호사라든지 섹 앞에도 가면 뭐 일 도와주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200페소, 300페소 주면 그거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변호사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안에다 다 써야 돼. 그걸 안 쓰면 나중에 어려워요. 아까 종교법인을 가지고 영리사업 할 수 있냐? 거기 프라이머리 퍼포스에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없으면 못 해.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멘드를 해야 돼. 그 퍼포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뭐 하겠다는데 거기 없으면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걸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아멘드 오브 프라이머리 퍼포스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돈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게 또 의문이야. 근데 처음 할 때는 뭐든지 쉬워. 그런데
나중에 아멘드 할 때는 좀 껄끄러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처음에 색을 만들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등록을 해요. 그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색에다가 등록을 하고 이제 어프루발이 나서 색이 나오잖아요. 색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가서 BIR에다가 신고를 하죠. BIR에다 신고를 하면 BIR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non-stack이니까 그냥 BIR registration 폼을 하나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내는데 500페소예요. 요즘 그 수수료가 500페소를 내게 되면 그 인지 하나 이렇게 붙여갖고 BIR 1605인가 하는 거를 줘요. 그리고 그거는 항상 붙여놓는 거예요. 벽에다가, 사무실 벽에다가.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겁니다. BIR 폼은.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바람가이 클리어런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이어 퍼밋 이런 거는 이제 그 색을 받고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메이어 퍼밋 받으셔야 돼요. 메이어 퍼밋 받으려면 준비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메이어 퍼밋 받으려면 이 색 카피한 거, 그 다음에 tin 넘버, tin이 아니고 2x2 올롱가보인 경우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올롱가보인 경우에 2x2 픽처, 그 다음에 세둘라 있어요. 세둘라는 그 해 주민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티홀 옆에 가면 항상 세둘라 이렇게 해줘. 그거는 직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통상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내면 세둘라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세둘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바람가이 클리어런스 그거 가지고 가면 이제 그 메이어 퍼밋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많이 안 내도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바람가이 퍼밋을 받고,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바람가이에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맞추어야 오큐판시 퍼밋이 나옵니다. 거기는 소방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나라 그 내셔널 그 빌딩 코드에 따라서 그거를 맞춰야 거기서 건물에 대한 오큐판시 퍼밋이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러 군데다가 이제 그 예배당을 짓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예배당을 땅이 사실은 좀 비싸잖아요. 땅을 도네이션을 하거든요. 교인들 중에 은혜 받고 도네이션들 하잖아요.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 땅을 도네이션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도네이션을 그냥 도네이션 하니까 고맙다 좋다고 그냥 받기만 받고 아무런 저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한다 그러면요, 잘 구슬러 가지고 디드 오브 세일로 만드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 여기 있는데 이 땅 내가 이거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에다 기증할게요. 도네이션 하잖아요. 기증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 교회가 받아서 여기다 건물 질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땅을 도네이션으로 받지 말고, 그래 이거 도네이션 좋아. 그런데 서류를 디드 오브 세일로 하자. 그래가지고 디드 오브 세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케이스를 한번 당했는데, 제가 퀘슨시티에 있을 때 예전에 90년에 퀘슨시티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자매가 마냥 구하다라고 은혜를 많이 받고 땅을 기증했어요. 요거 한 2배만한 땅을 기증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잘 치웠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제 선임이었던 최수일 선교사님이었어요. 최수일 선교사님이 그 마낭 구하다에게 그 땅을 기증을 받아갖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아주 잘 지었어요. 예배당을 잘 지었고 3년 후에 그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가셨어요. 교회는 저한테 엔도스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관리하게 됐는데, 제가 관리하게 돼서 그 교회에 딱 갔는데 이 분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더 이상 오지 마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이 땅을
최수일 선교사님한테 기증했지 당신한테 안 줬다는 거야. 당신한테 안 줬다는 거야. 그리고 못 들어오게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뭐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미국 가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응? 그래가지고 그대로 뺏겼어요. 그대로 뺏기고 그분은 다른 필리핀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월세를 받더라고요. 나중에 월세를 받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도네이션을 한다 그러면 그래 당신이 이거 도네이션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감사해.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도네이션 했으니까 고마워. 내가 2만 페소 러브 기프트를 줄 테니까 이거 딜 오브 세일로 하자. 그래가지고 딜 오브 세일로 바꿔요. 그 자리에서 딜 오브 세일 가능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서 도네이션 한다는데 그 딜 오브 세일이나 도네이션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딱 받아놓으면 나중에 변개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 죄짓게 하지 말고 딱 못을 박으라고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 분이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도네이션을 한다는 분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33개 로컬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서너 개는 도네이션 한다는 분들에게서 그 딜 오브 세일을 받아갖고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죄짓지 않고 은혜를 끝까지 지켜 나가고. 왜? 이제 마음 바꿔봐야 소용없잖아요. 딜 오브 세일 했는데. 그리고 교회 앞으로 타이틀 넘어와 있고. 물론 세금도 다 내줘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땅 사면 캐피탈 게인 텍스 내는 거 아시죠? 그죠? 땅 사면 사실은 팔면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게 통상 5%거든요. 캐피탈 게인 텍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도세인가 뭐 소득세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 땅을 근데 대부분 우리가 땅을 살 때 땅을 판 사람이 캐피탈을 얻으니까 캐피탈 게인 텍스거든요. 그 캐피탈을 자기가 얻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데 절대로 이 나라 사람들은 그걸 자기네들이 안 내고 사는 사람한테 꼭 짐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걸 또 내야지만 타이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땅 사면 다 하는 거니까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은 1년에 한 번밖에 관리를 안 합니다. 사실은 뭐 어떤 체인지가 있을 경우에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데 그 체인지가 있어도 꼭 필요가 없으면 굳이 보고할 이유가 없고 그저 1년에 한 번 애뉴얼 리포트를 해서 법인을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근데 법인 보고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BIR입니다. BIR에 리포트를 해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첨부해서 그래서 거기 GICC라고 해가지고 General Information Sheet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General Information Sheet 뭐 그냥 우리 회사 이름, 우리 회사의 보드 이름, 우리 회사의 보드에 그 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회계 누구, 트레저러 그러니까 그 서기 누구 이런 거 그냥 적어가지고 그거 한 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